자, 오늘은 명제 증명이에요. 명제 증명은 기본적인 증명법과 그리고 증명을 할 때 사용하는 절대부등식 이런 것들을 활용을 좀 할 거거든요.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명제를 증명할 때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해요. 첫 번째가 대우증명법이에요. 두 번째는 귀류법이에요. 대우증명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우명제가 어떤 명제야? 라는 걸 설명을 했잖아요. 대우증명법은 뭐냐? 본래의 명제, 본 명제를 증명하기 어려울 때 그 명제의 대우명제를 통해 증명한다. 그렇게 하는 게 대우증명법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둘 다 뭐냐?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 A랑 B가 짝수면 A 제곱과 B의 제곱도 짝수다. 자, A랑 B가 짝수야. 그러면 A 제곱과 B 제곱도 짝수다. 요걸 한번 증명을 한번 해줄게요. 응? 자, 증명할게요.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얘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 친구의 대우 명제를 쓰자. 그럼 대우는 어떻게 되니? 이거 하나만 할게요. 둘 다 하면 너무 복잡하겠다. 하나만 해도 되겠다. 자, A가 짝수면 A 제곱이 짝수다 증명할게. 그러면 이거의 대우는 A 제곱이 미안 잘못했다. 다시 할게. 이거 이렇게 증명하는 게 옳겠네. 이거 귀류법에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A 제곱이 짝수면 A가 짝수다 증명할게요. 그럼 이 친구의 대우 명제를 적을게. 그러면 A가 홀수이면 A 제곱이 홀수다. 요걸 증명하면 되겠지? 이 명제가 참이면 원래 있던 본명제도 참인 거야. 증명할게요. 자, A가 홀수래요. 그럼 A를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2n 뿔 1. 그러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거는 n은 의 정수라고 생각할게. 자, A가 홀수래. 그럼 우리는 A 제곱이 홀수임을 증명하면 돼. 그럼 A 제곱하면 되죠. A 제곱은 2n 뿔 1의 제곱이니까 4n 제곱 4n 뿔 1이야. 자, 이렇게 계산된 얘는 홀수일까 짝수일까? 어우, 미친 소리 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잖아. 아니, 숫자를 보면 되지. 어떤 수의 2배에다가 1을 더한 거지. 얘는 그냥 보자마자 홀수지. 그러니까 A가 홀수면 무조건 A 제곱이 홀수야. 이 명제가 참이지. 그래서 증명할 때 어떻게 하냐? 대우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주어진 본 명제가 참이에요. 이렇게 증명하는 게 대우 증명법이야. 알겠어? 대우 명제를 증명해서 본 명제를 증명한다. 그러면 얘는 보통 언제 사용하냐? A 제곱이 짝수면 A가 짝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A 제곱이 짝수인 걸 보통 이렇게 두는 경우 있어. 짝수니까 2n. 그럼 내가 증명할 게 A지. 그럼 A 루트를 씌워야 되지. 증명이 불가능해. 이렇게 제곱인 걸 통해서 원래 있던 걸 증명할 때는 대우를 쓰는 게 좀 유리합니다. 혹은 종류가 많은 경우도 대우를 쓰는 게 유리해요. 종류가 많다는 거는 뭐 3의 배수일 때, 뭐 4의 배수일 때 이런 것들도 이게 좀 더 유리하니까 대우 명제로 증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우 증명법 말고 또 다른 간접 증명법, 귀류법을 설명을 할게요. 귀류법의 포인트는 뭐냐? 이거를 이 기본적인 컨셉을 확실하게 외워야 된다.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을 이끌어낸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론을 부정해. 그러니까 만약에 온유는 잘생겼다야. 그러면은 이 온유는 잘생겼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요거의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온유는 못생겼다. 라고 해서 눈을 보고 코를 보고 입을 봤는데 못생기지 않은 거지.
그럼 못생겼다고 하는 그게 모순이 되는 거야. 그게 거짓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내가 결론을 부정한 게 틀렸구나. 고로 얘는 원래 있던 대로 잘생겼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귀류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끝을 부정해. 그래서 증명을 해. 그러면 그 안에 무조건 모순이 존재하거든요. 그 모순을 통해서 원래 있던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거. 그걸 귀류법이라고 해. 그럼 니네가 외워야 되는 거 귀류법, 결론 부정, 모순 이끌어낸다.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 이끌어내기.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직접 증명을 해야 될 때는요. 자, 귀류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이겁니다. 루트 2는 무리수다. 이 명제를 가장 많이 증명을 해요. 실제로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오고. 얘를 귀류법으로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거는 처음에 제일 먼저 결론을 부정해. 본 명제는 얘는 얘다지. 그러면 얘는 원인이고 얘가 결론인 거야. 얘를 부정한다고. 반대로 만든다고. 그럼 어떻게 되니?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여기서 시작해. 자, 이렇게 결론 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요, 유리수의 정의가 뭐냐?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얘를 분수로 표현해. 단 여기서 제한 조건 둘 거야. A, B는 서로 소인 정수. 그런데 A는 0이 아니어야 된다. 분수로 표현했으니까. 그리고 A는 0이 아니어야 돼. 이렇게 가정하고 시작할게. 자, 지금 내가 증명할 거는 루트 2는 무리수이다를 결론을 부정해서 얘가 유리수니까 분수로 표현해서 시작을 할 거야.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양변에 A를 곱해. 이렇게 0이 아니니까 가능해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뭐 할 거냐?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양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지? 2A 제곱은 B 제곱이지. 그러면 이 A제곱이라는 친구에다가 2를 곱해서 얘가 됐지. 그러면 이 B제곱은 짝수가 되는 거야. 그렇지? B제곱이 짝수야. 그러면 B제곱이 짝수면 B도 짝수가 되겠지? 이해되니? 왜? 그래서 옆에서 증명한 거야. 뭐 제곱이 짝수면 B가 짝수라 그랬잖아. 그럼 이것도 맞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 B를 어떻게 둘 거냐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B를 2n이라고 둘게. 짝수니까. 어떤 수의 2배니까 그걸 그냥 짝수로 표현을 한 거야. 얘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아래다 적을게요. 그러면 2a 제곱은 B는 2n으로 잡았지? 2n의 제곱인 거야. 전개해버리면 2a 제곱은 4n 제곱이야. 약분해버리면 a 제곱은 2n 제곱이야. 이거가 됐지? 야, 그러면 n 제곱에다가 2를 곱해서 a 제곱이 됐대. 이 a 제곱도 짝수네. 근데 a 제곱이 짝수면 a도 짝수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a를 2m으로 둘 수 있어. 여기까지 되니? 자, 그렇게 한 결과 루트 2는 원래 a분의 b였어. 그런데 a분의 b가 2m분의 2n이 돼.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가정을 했어요. a랑 b는 서로소라고. 서로소라는 거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된다야. 그런데 얘도 2의 배수고 얘도 2의 배수지. 그런데 이 조건이 모순됐지. 내가 증명을 하는 도중, 과정에서. 그러면 처음에 제가 결론을 부정한 것 자체는 모순이에요. 그러므로 땡땡땡, 이게 그러므로란 뜻이야. 귀류법에 의하여 루트 2는 무리수다는 참임을 증명하는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을 해나가. 근데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모순이 있잖아. 결론을 부정해서 나온 이 친구는 모순이야. 얘가 모순이면 당연히 얘는 맞겠지. 왜냐면 얘네들은 반대말이잖아. 유리수는 무리수는. 이게 틀렸으니까 얘가 참인 거잖아.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귀류법이에요. 알겠나요?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야 합니다. 학교 시험이 서술형 평가가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술하세요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네모 집어넣고 여기다 뭐가 들어가니 적으세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이 규율법이 되는 기본 예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놓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첫 번째로 명제를 증명하는 간접증명법 두 가지와 두 가지의 대표적인 예를 한 번에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판단할 거 우리는 대소관계라는 걸 판단을 좀 할 거예요.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이유가 대소관계를 통해서 누가 크다 누가 작다를 구별을 하고 거기에서 증명을 할 거야.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증명을 할 거거든. 자, 만약에 A랑 B의 중에서 누가 커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만약 누가 큰지 불분명하다. 빼기를 해버리는 거지. 둘이 빼기에서 0보다 커. 그럼 누가 큰 거니? 그치? 앞이 큰 거지? 둘이 빼기 했더니 0 됐대. 그치? 둘이 같은 거지? 둘이 빼기 했는데 0보다 작으면 뒤가 큰 거지. 이렇게 우리는 빼기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모르면 그냥 앞에 것도 뒤에 걸 빼버려. 그래서 0보다 큰지 작은지만 증명하면 돼. 자, 두 번째, 얘네가 만약에 루트로 계산되어 있어서 확실하지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제곱해서 빼. 제곱해서 빼서 그 0보다 크잖아? 그럼 A가 더 큰 거야. 제곱해서 빼서 같잖아? 그럼 같은 거야. 제곱해서 빼서 이거잖아? 이건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 제곱해서 빼도 돼. 그런데 제곱해서 빼는 거는 사실 모순이 될 수가 있어. 그게 뭐게요? 그렇지. 뿔마가 아니라 A, B가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라면 모순이 되기도 해. 예를 들어 보면 A가 1이고 마일이고 B가 4야. 그러면 A제곱에서 B제곱을 뺀 건 0보다 작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0보다 크겠지. 근데 아니지. 잘못했구나. 여기가 여기가 마사고 얘가 1 돼야 돼. 다시 할게. 마사고 1이야. 그러면 우리가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면 0보다 크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도출해낼 수 있는 건 A는 B보다 크다가 되지. 실제로는 B가 더 크잖아. 그치? 그러면 이 제곱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A, B가 양수일 때만 판단할 수 있어. 음수일 때도 판단할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조금 배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곱을 쓰는 경우는 보통 양수일 때. 그러니까 보통 양수일 때면 어떤 경우냐? 루트야. 루트는 무조건 양수거든. 루트 3, 루트 2는 무조건 양수니까 루트끼리 계산할 때는 제곱해서 빼는 것도 됩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이야. 세 번째 방법은 비율이야. A분의 B를 보는 거지. 얘가 1보다 커. 그럼 A가 클까 B가 클까? A가 큰 거야. A분의 B가 1이면 둘이 같은 거지? A분의 B가 1보다 작으면. 그치? 그러면 얘네들의 관계도 중요한 거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 그래서 얘네들도 양수일 때만 성립해. 그러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거죠. 그래서 우린 얘를 제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자, 대소관계는 이러한 식으로 구할 건데 얘를 알면 우리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 부등식. 그러면 이거는 약간 흡사해. 등식으로 따지면 항등식이랑 흡사한 거야. 이름만 개념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등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지. 부등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건 절대 부등식이라고. 그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예를 들면 뭐가 있냐? 책에 나온 거 위주로 할게요. 첫 번째 이런 거지. A제곱 뿔마 AB 더하기 B제곱은 무조건 0보다 커요. 크거나 같아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왜 이게 성립하냐? 이걸 먼저 설명했어야 되네. 절대부등식의 증명법은 거의 다 실수의 성질을 활용을 하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증명을. 그거 아니면 대소관계야. 그러면 얘를 한번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증명을 할게요. 완전 제곱식 나타내 볼게. 완전 제곱식 되려면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 그치, 4분의 1 B제곱이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남는 게 4분의 3 B제곱이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A 뿔마 2분의 1 B의 제곱에
4분의 3 b제곱이야. 자, 실수의 제곱이야. 실수의 제곱이야. 실수를 제곱한 걸 더해. 그럼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이렇게 증명 가능하다고. 실수일 때만 쓸 수 있어. 완전 제곱식으로 증명하는 거지. 그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 ab 마 bc 마 ca. 얘를 증명할 거야. 그럼 얘를 식을 변형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니 혹시? 2분의 1에서 a 빼기 b 제곱 되는 거? 수학 상에 나오죠? 실수의 제곱의 합이야. 당연히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이런 것들 항상 성립해요. 이것들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두면 좋고요. 하나 더 있네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는요. 항상 절대값 a 더하기 b보단 큽니다. 얘는 좀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의 절대값을 씌우고 b의 절대값을 씌워. 그럼 둘 다 무조건 양수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둘 더해서 양수로 만든 것보다 당연히 크겠지. 이게 a가 뿌리고 뿌리야. 그러면 여기 둘 더한 값이랑 똑같이 나와. a가 뿌리고 마야 만약에 a, b가. 그러면 이 마이너스의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을 하면 어차피 양수가 돼. 하지만 여기는 더하기 빼기를 해버리니까 이거 둘이 더한 것보다 작은 수가 나오겠지. 약간 이런 패턴이야. 그런데 좀 확실하지 않지. 좀 애매하잖아. 증명 한번 해보자. 어떻게 증명할까? 애매하잖아. 증명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증명할 거 아니? 그러니까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어? 그렇지. 얘를 증명할게요. 자, 3번 증명할게요.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은 제곱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버리는 거지. 어차피 다 양수니까 성립하지? 그럼 한다. 여기 제곱이 들어가면 그냥 a제곱이야. 제곱이 들어가면 그냥 b제곱이야. 그다음 이거잖아. 2의 절대값 a의 절대값 b가 돼. 그런데 얘는 어차피 이거랑도 똑같아. 이거는 절대값 이고 절대값 b하면. 그 다음 빼기 한다. 여기는 a제곱. 어차피 절대값을 제곱해도 똑같이 나오겠지? 2ab 더하기 b제곱 나와. 그러면 결론 이 절대값 a, b랑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가정에서 풀면 되지. 첫 번째 a, b가 0보다 커. a, b가 0보다 크면 0이지? 그 결과 이 식. 이 식은 0이지? a, b가 0보다 크면 플러스로 풀리니까. 두 번째 a, b가 0보다 작아. a, b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은 음수로 풀려. 음수로 풀려서 마이너스 2ab 마 2ab야. 그런데 ab가 0보다 작다고 가정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0보다 또 크겠지. 이해되니? ab가 0일 때는 어차피 0인 거고 항상 크다고. 얘는 항상 0보다 커. 그렇게 증명 가능해. 알겠지? 이게 두 번째 증명.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고요. 여기까지가 그냥 간단한 절대부등식이에요. 자, 그 다음은 증명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거 산술평균, 기하평균과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 그거 좀 설명을 할게요. 특히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 여러분들이 식 자체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해.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식을 설정하고 구하는지까지 한번 구해줄게. 자, a 더하기 b를 더해서 2로 나눠.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a랑 b의 평균이라고 해. 국어가 100점이고 수학이 80점이야. 둘 더해선 180이잖아. 그걸 2로 나누면 90점 나오지. 이러하게 더해서 2로 나누는 이걸 우리는 평균이라고 하는데 평균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 숫자에 의한 평균이라고 해서 이 친구의 이름을 산술평균이라고 불러요. 산술적인 평균, 일반적인 평균이야. 그리고 두 번째, a랑 b를 곱해. 둘이 곱해서 루트를 씌워. 이거는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야.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이 넓이는 ab지. 제가 얘를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이 친구랑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어. 이 친구랑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을 만들어. 그건 약간 어떤 개념이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똑같은 길이로 만드는 개념이잖아. 그러면 기하학,
도형의 관점으로 평균을 구하는 개념이지. 그러면 이 친구의 넓이가 AP야. 그러면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면 되냐? 루트 AB가 되면 되지. 정사각형이니까. 루트 AB가 되면 되지. 이렇게 얘네 둘을 기준으로 넓이가 같은 친구들을 만드는 이 개념을 기하평균이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기하학적인 평균을 기하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논할 때는 우리는 제가 지금 기하학에서 사용을 해버렸죠. 기하학을 써버렸죠. 여기서 나오는 두 변은 무조건 양수여야 하지. 영어도 안 돼. 증명한 과정 자체가. 그래서 얘는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개념이야. 이렇게 두 개념이 있을 때 산술평균은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그 식이야. 그러니까 둘 다 양수면 둘 다 2로 나눈 게 둘이 곱해 루트 씌운 것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 이걸 우리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고 해. 그런데 앞으로는 그냥 산술기하 관계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러면 이건 항상 성립하되 왜 성립해요? 라고 물으면 증명해 줘야 되지. 증명은 두 가지로 해줄게. 첫 번째 증명법은 단순 숫자의 대소관계를 보는 거야.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빼서 0보다 큰을 증명하면 된다고. 그럼 뺄게. 원래 제곱해서 빼도 되는데 그냥 빼서 할게요. 그래서 이거 뺄게. 그래서 얘를 증명하면 되는데, 자, 통분합니다. 그리고 a는 루트 a의 제곱이야. 어차피 양수라서. 그 다음 얘는 2 루트 a, 얘는 루트 b지. 얘는 루트 b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 루트 a 빼기 루트 b 전체 제곱. 완전 제곱이 되지. 이해되니? 완전 제곱이 항상 0보다 커나 같겠지. 그렇게 증명 가능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등호 성립 조건이라는 게 필요해. 등호 성립 조건은 둘이 같게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물어보는 거야. 여기를 보면서 하면 되지. 얘가 0이 되는 시점은 언제야?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는 시점은 언제냐고. 언제 0이 되냐고. 분자가 0이 되는 시점이 언제야? 뭐랑 같을 때? A랑 B랑 같을 때지. 그래서 산술기하의 증명법에서 나온 등호 성립 조건은 뭐냐? A랑 B랑 같으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같아요? 그걸 물어본다면 A랑 B랑 같을 때야. 무조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건 언제 사용하냐? 그걸 기억해야 돼. 언제 사용하냐? 첫 번째, 둘의 합과 둘의 곱의 최대 최소 물어볼 때. 자, 헷갈리니까 또는이야. 둘의 합 또는 둘의 곱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산술기하를 떠올려야 돼요. 최대 최소는 거의 다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거의 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로 구해. 그 이외엔 또 코시-슈바르츠고. 근데 코시-슈바르츠는 굉장히 제한적이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그래서 언제 사용하냐? A 더하기 B나 A, B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이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번째, 언제 이거를 사용하는지 의심을 해야 되냐? A랑 B가 양수라는 조건을 줘. 그러면서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이럴 때도 의심을 해야 돼. 하나 더 있어. 세 번째. 세 번째가 뭐냐?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있는데 얘네들이 곱하면 약분 가능할 때. 그럴 때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산술기하 관계를 쓸 거야. 예를 좀 들어볼게. 이런 거야.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이야. 이거의 최소값은 단 x는 말보다 크거나 말보다 커. 양수야. x. 이걸 물어봐. 그러면 이거보다 크니까 양수지. 둘이 곱하면 약분 가능하지. 얘네 둘이 더한 건 항상 크거나 같. 2 루트, 자, 양변에 2를 곱했다고 생각해. 2 루트 둘 곱하면 얼마냐? 아, 뭔 소리야. 이건 분수잖아. 1이지. 약분 가능하다고. 그래서 요거는 2, 최소값 2. 알겠어? 이럴 때 사용하는 거야. 좀 팁이야, 팁.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 A 더하기 B나 A, B 양수일 때 약분 가능할 때 최대차수 물어보는 건 거의 다 산술기야. 확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기본적인 표현법이고, 자, 제가 두 가지 증명법을 설명한다 그랬죠. 하나 더 설명할게요. 사실 증명법이 되게 많은데 두 번째 증명법은 기하학으로 증명할 거야. 자, 여기 반원을 그릴게요. 반원 2에 이미 한 점을 찍어서 삼각형을 만들어. 이 삼각형 어떤 삼각형일까? 직각삼각형이지. 뭔 소리야 진짜. 정신 차려 진짜. 직각삼각형이지.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선을 이렇게 쭉 내려. 그래서 여기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할게. 이해됐지? 자, 이 길이 얼마냐? 이 길이 얼마야? H 아니야. 길이 얼마냐고. 야, 직각삼각형에서 공식 있잖아. 닮은 공식. 요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거 쓸 거야. 얼마냐? 루트 AB지.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그치? 그 다음 내가 원의 중심 찍을게. 이거는 원의 중심이거든. 이 길이는 얼마냐? 그렇지. 2분의 A 더하기 B지. 그러면 우리는 이 삼각형에서 바라보는 거야.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 바라보면 빗변과 높이 중에서 당연히 빗변이 길겠지. 산술평균이잖아. 이 기하평균이지. 이렇게 증명도 가능한 거야. 알겠지? 이런 증명법도 가능해요. 사실은 산술기하 말고 원래 조화평균까지 하나 더 붙었어. 그것까지 그냥 간단히 적어줄게. 증명하는 김에 조화평균까지 증명해줄게.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는 교육과정이 없는 거다. 크거나 컷. 조합평균이라는 게 뭐냐? A 더하기 B분의 2AB. 얘를 뭐라고 하냐? 조합평균이라고 그래. 조합평균은 역수의 평균이야. 그런데 우리가 왜 조화라는 이름을 쓰냐면 조화라는 건 영어로 하면 할모닉이야. 그러니까 할모닉 에버리지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하모닉이라는 거는 그 음악에서는 화음을 이룬다의 개념이잖아. 얘네들이 실제로 그 줄의 길이를 표현을 했을 때 얘네 줄의 길이가 그거 아니? 기타 칠 줄 아니? 피아노나 기타나? 할 줄 모르니? 오케이. 이걸 이렇게 그냥 튕기는 걸 우리는 개방음이라 그래.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이렇게 튕겨. 높은 음이 날까 낮은 음이 날까? 높은 음이 나.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음은 높아지거든? 그러면 이 줄의 길이와 그 음의 높낮이를 비율로 했더니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소리가 높아졌지. 그 관계에서 화음을 이루는 도미솔 소파라 솔시미 그 화음을 이루는 게 역수랑 비례했더라 라고 해서 이름을 조합평균이라고 불러. 화음을 이루는, 하모닉을 이루는 약간 그 개념이거든. 근데 이 조합평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제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내린 상태로 이 길이를 구할 거야. 이 파란 길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지금 현재 삼각형을 그릴게. 여기 루트 AB야. 그 다음 이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 이 길이? 이 길이는 얼마일까? 이거 할 필요 없다. 여기 길이 구할 필요 없네. 지금 내가 그럼 알고 있는 것만 할게. 여기 길이 2분의 A 더하기 B지. 여기서 내가 지금 요 길이를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하게? 여기 수선의 발이고. 어떤 공식을 쓰냐면 이 공식 쓸 거야. 자, 이거지.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전체. 이 공식 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로 할게. 이거의 제곱은 A, B는 이거 곱하기. 여기는 그 네모라고 할게. 이게 네모가 지금 내가 구하는 그 조합평균이다. 하모닉이야. H라고 할게. 곱하기 전체. 2분의 A 뿔 B지. 그러면은 이 하모닉 에버리지는 양변을 얘로 나누니까 A 더하기 B분의 2AB 나오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길이가, 여기서 몇 가지 길이가 A 더하기 B분의 2AB가 나와. 그리고 이게 조합평균이야. 그러면 조합평균은 항상 기하평균보다 작아. 그 이유는 우리는 유삼각형에서 보면 되지. 유삼각형. 자, 빗변 높이지. 당연히 빗변은 높이보다 길겠지. 그렇게 증명 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산술기하 조화를 하나의 도형에서 증명을 한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증명하니까 확실하게 좀 기억을 좀 해두고.
자, 산술기하는 그래서 이제 외워서 문제 풀면서 접근을 좀 합니다. 유형은 나중에 정리 한번 해줄게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 이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은 코시라는 사람과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같이 만들었냐? 그렇지 않아요. 코시랑 슈바르츠는 동시대에 있던 사람이야. 근데 코시라는 사람이 먼저 이러한 게 성립하겠네? 라고 했는데 그거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슈바르츠야. 아닌가? 대소관계가 순서가 달라졌나? 아무튼 그래. 한 명이 먼저 발견을 했어. 발견한 내용을 발견하고 그냥 뒀는데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뭔가 증명을 한 거지. 그래서 코시랑 슈바르츠가 같이 한 건 아니지만 동시대에 했기 때문에 둘의 이름을 붙여서 나온 지금 설명하는 게 코시와 슈바르츠의 부등식이야. 우리나라가 왜 이게 없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 그 고대 때랑 수학을 같이 하지 않았잖아. 2차 방정식 같은 것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쓰긴 썼어. 근데 물론 수학이 발달한 건 고대 중국이죠. 중국에서는 그걸 발달한 실제로 수학자가 존재해. 하지만 그거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짱이지. 세계적으로 힘이 있는 게 서구 문화니까. 그래서 그런 거거든.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은 조건이 뭐냐? A랑 B랑 X랑 Y가 실수일 때만 쓸 수 있어. 실수. 여기서 조건은 실수 조건이야. 그럴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 AX 더하기 BY의 제곱. 이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해서 이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해. 자, 하나 더 집어넣을게. C랑 Z까지 있어. 3개짜리야. 얘는 항상 크거나 같 AX, CZ 이렇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 부등식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럼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언제 사용하냐면 얘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첫 번째, 만약 그 제곱이 존재할 때. 그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때. 혹은 1차식이야. 여기서 나온 1차식은 얘야. ax 플러스 by. 그거의 최대 최소 물어볼 때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실수 조건인데 실수 조건도 굳이 설명하자면 이름을 붙이면 실수 조건이 있을 때. 근데 이거는 실수 조건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실수 조건은 당연히 우리가 배우는 거 거기다 실수 조건이라서 큰 의미가 없어. 얘는 그냥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고 1차식 제곱의 합을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설계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건 상수야. 숫자. 얘는 제곱의 합, 문자의 제곱의 합이야. 얘는 1차식이고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 건데 자, 만약에 하나 풀어주자면 이런 거야.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뭐로 할까? 자, 예를 좀 들어줄게. x제곱 더하기 아니 뭐로 할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야. 그럴 때 문제에서 만약에 3x 더하기 4y의 최대 최소는 이렇게 물어봐. 진짜 거의 이런 식밖에 없어. 문제에서는 이렇게 내가 쉽게 조건을 줬지만 대신 얘를 뭐 피타고라스로 주던지 되게 지저분하게 주긴 해. 하지만 주어진 조건은 이거야. 이걸 알고 있을 때 얘를 구하세요 문제라고. 그러면 네가 눈치를 채야 돼. 이거 1차식이네. 1차식에서 만약에 x, y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산술계하로도 풀 수 있어. 하지만 산술계하로는 못 풀어 얘는. 코시 슈바르츠로 풀어야 돼. 산술계하로 풀 수 있어. 풀 수 있는데 식을 2번 써야 돼. 그럴 바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한 번에 쓰면 돼. 그럼 얘 설계하는 방법, 저 꼴을 보세요. 얘를 설계하게 되면 앞으로 이거부터 해. 괄호 2개 크거나 같 괄호의 제곱. 이게 기본적인 설계법이야. 괄호 2개 크거나 같 괄호의 제곱.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어디가 들어가는지를 확실하게 외워서 써야 돼. 자, 여기는 숫자가 들어가. 숫자의 합. 상수라 그랬지? 여기에는 제곱이 들어가. 그럼 제곱은 얘네들 중에 얘밖에 없지. 얘 여기다 먼저 집어넣으라고 식을.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1차식이 들어가.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냐? 얘가 들어가겠지. 식을 먼저 설계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식을 보면 제곱이 없다 치고 여기랑 여기 곱한 게 여기였고 여기랑 여기 곱한 게 여기였지. 식 보면 그치? 그러면 여기랑 여기 곱해서 3x가 되려면 3의 제곱이 들어오면 된다고. 이해됨?
여기랑 여기 곱해서 4y가 되려면 4의 제곱이 되면 돼. 이해되지? 이렇게 해서 식을 그냥 완성하고 계산만 하면 돼. 알겠지? 해본다. 이 값은 얼마냐? 25. 이 값은 얼마래? 25. 크거나 카 내가 구하는 거의 제곱이지. 그치? 봐. 내가 구하는 거의 제곱은 25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이지. 그럼 내가 구하는 3x 플러스 4y는 25와 마 25 사이 이렇게 그냥 풀 수 있다고. 최대값 25, 최소값 마 25. 이해됐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야. 자, 그러면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없어서 빨리빨리 증명할게. 증명을 해준 이유는 얘네들로 등호 성립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증명할게요. 증명은 어떻게 하냐? 단순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 거야. 전개한다. 얘랑 얘랑 곱해 a제곱 x제곱, 얘랑 얘랑 곱해 a제곱 y제곱, 얘랑 얘랑 곱해 b제곱 x제곱, 얘랑 얘랑 곱해 b제곱 y제곱이야. 그 다음 이거 뺄게. 빼기 해서 얘를 제곱해. 얘 제곱이 들어가지. a제곱 x제곱, 제곱이 들어가지. b제곱 y제곱,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그냥 순서대로 a, b, x, y로 적을게. 여기까지 됐지? 자, 여기서 계산하면 사라지는 애가 있네.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그러면 남는 것들은 a, y의 제곱. 그 다음 좀 센스 있게 정리할게. 여기 빼기 2 빼먹었지? 2에 a, y 곱하기 남는 거 bx로 적을게. 더하기 bx의 제곱. 이해됐지? 그럼 다시 얘는 완전 제곱식이지? a, y 빼기 bx 전체 제곱.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네. 이렇게 증명 가능한 거야. 알겠지?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 그러면 얘는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뭐냐? a, y가 bx일 때야. a, y가 bx일 때. 그러면 얘를 비례식으로 쓰면 a 대 b가 x 대 y일 때지.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 이때 성립해. 좀 이상하네? 다르게 써도 돼. b분의 a의 비율이 y분의 x의 비율이랑 같을 때 이때 성립해. 또 다르게 써도 돼. 이거분의 이걸 비해. x분의 a의 b가 y분의 b의 비율이랑 또 같을 때 이때도 성립해. 그러면은 나중에 앞으로 어떻게 하냐? 이거분의 이거가 이거분의 이거일 때 성립한다고. 알니? 지금 내가 뒤집은 것 뿐이야. 이거를 a분의 이거의 b랑 같으면 이거 무조건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 문제로 다시 한번 볼게. 이거분의 이거가 이거분의 이거일 때라고. 그러니까 3분의 x가 4분의 y일 때라고. 즉 이게 성립하는 거는 3y가 4x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등호는. 그런 식으로 풀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개념 확실하게 잡아놓고 특히 증명해 준 것들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 번씩 꼭 해보세요. 해보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